안녕하십니까. 눈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TV는 아주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쌍꺼풀 수술, 쌍꺼풀 재수술 등 눈성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쌍꺼풀 재수술 중에서 흔하게 잘못될 수 있는 유형체가 두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이 쌍꺼풀 수술은 특히 한국 여성들이 아주 많이 시술하는 그런 수술인데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눈을 보고 상대방을 처음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서양 여성에 비해서 한국 여성들은 특히 쌍꺼풀 수술, 코 수술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눈이 좀 작은 듯하고 조금만 컸으면,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그런 바램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서양 여성들은 눈, 코 수술보다는 다른 부위, 광대뼈나 턱 수술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도톰하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튼 그 아름다움,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결국 젊음, 생생함 그런 것들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수술을 받은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바로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에 있어서 특히 눈은 얼굴에 있어서는 가장 점입니다. 마지막 마취표를 찍어서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한 유형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 이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상당히 붓기가 안 빠지고 일명 소세지 쌍꺼풀이 된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눈 앞쪽이 두툼하게 잡혀 있습니다. 뒤쪽까지 잡혀 있는데 특히 눈 앞쪽, 이 앞쪽 부분부터 라인이 두껍습니다. 자, 과연 이 붓기가 안 빠져서 그런 걸까요? 물론 이분은 지금 수술한 지 오래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빨리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하는 것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단순히 두꺼운 것 뿐만이 아니고 눈동자를 기울면서 가리고 있습니다. 속눈썹이 눈동자를 기울면서 가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기에 수술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아주 흔한 경우 중에 하나, 소세지 같다, 티가 난다, 부어 보인다. 물론 기다려서 빠질 붓기라면 기다리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부어 보이고 소세지 쌍꺼풀 같지만, 그래서 그 원인은 절개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지만 꼭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절개선 밑부분, 즉 이 부분이 눈을 뜰 때 이쪽으로 들어서 올라가는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보다 눈 앞쪽이 기울면서 가립니다. 수술해 보시면 물론 붓기도 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둥근 눈, 눈동자가 충분히 보이고 검은 눈동자 앞쪽에 흰자위까지 충분히 보이는 균형 잡힌 눈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세지 쌍꺼풀이다. 단순히 절개선이 높은 문제가 아니고 눈을 뜰 때 절개선 밑부분이 위쪽, 특히 앞쪽은 내측으로 가야 되겠죠.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좀 말씀이 어렵죠. 제가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쌍꺼풀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닥터 쇼핑이라고 하죠. 병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잘 들어보려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속에 있는 걸 전부 전달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이, 즉 해부학부터 그리고 임상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건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 수술과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단지 눈을 뜰 때 이 부분이 더 떠지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튼 물론 제가 좀 남다른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거는 절개를 하고 쌍꺼풀을 만들고 다시 봉합하고 끝난다 이런 부분은 같지만 제가 하는 수술은 지금 이렇게 소세지가 잡혔을 때 일반적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눈동자를 가리는 부분 기울기가 벌써 눈이 삼각형으로 꺾이면서 검은 눈동자 앞쪽과 안쪽을 전부 가리고 있는데 이 속눈썹 위에 있는 연골 자체를 펴줘야지 이런 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눈이 기울어서 눈동자를 가려요. 검은 눈동자 앞에 흰자위가 안 보이고 두껍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여러 차례 무작정 수술을 받다 보면 더 심각하게 돼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세지 쌍꺼풀의 교정은 바로 눈 앞쪽부터 얇아야 된다. 앞쪽이 눈을 뜰 때 이 방향으로 충분히 떠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이분은 지금 조금 더 심각하게 돼서 오신 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눈이 상당히 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두껍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두껍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눈동자를 가립니다. 그 증거로는 지금 보시면 이 눈 앞쪽 부분, 이 앞쪽 부분에 위에 있는 누공이라고 하죠. 눈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밑에 있는 누공도 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눈을 볼 때는 눈이 정말 부자연스럽다. 그렇게는 누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왜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눈이 이렇게 소세지 쌍꺼풀이 된 이유는 눈 앞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눈 뜨는 근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즉 눈을 뜨는 근막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밑에 근막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심지어 이렇게 붙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만큼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눈 앞쪽 부분이 쌍꺼풀이 두꺼워지겠죠. 그러니까 소세지 쌍꺼풀 라인이 두껍다, 그래서 부자연스럽다,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눈을 뜰 때 눈 앞쪽의 부분, 이 부분이 눈을 떴을 때 절개선 밑부분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쌍꺼풀, 두꺼운 쌍꺼풀 앞쪽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연결시켜줘야지 정상적인 눈으로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비록 수술 직후의 사진이지만 눈 앞쪽이 둥글게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기운 눈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둥글게 시작합니다. 이런 균형을 맞춰 주어야지 기본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눈이 가능합니다. 즉 상당한 그런 중요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눈 앞쪽을 과연 어떻게 떠지게 교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흔한 쌍꺼풀 재수술의 그런 상황, 소세지 쌍꺼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